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담배보다도 해로운 미세먼지. 글 그림 홍동주. 자, 그림으로 알기 쉽게 풀이한 건데,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담배보다 더 해로운 미세먼지를 매일 들이마시고 있다. 담배는 끊을 수도 피할 수도 있지만 미세먼지는 피할 수가 없다. 미세먼지 매우 나쁜 단계에서 1시간 외출하여 노출되는 것은 밀폐 공간에서 담배 연기를 1시간 24분, 디젤차 경유 매연 3시간 40분과 같다. 그 1시간 외출이 이렇게까지 피해가 심각하군요. 이거 또 다시 한번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홍동주 연구소장. 자, 중국의 의과대학, 연세대, 살렘, 한국미용, 프레지던트, 저체온 강사, 한국체온건강, 아주 이 건강요법의 면역요법의 대가입니다. 37도 디톡스, 모링가, 신진대사, 건강 다양하게 이쪽 분야에 아주 밝은데, 내가 보니까 이 책을 구입한 지는 2017년도에 구입했네요. 그래 놓고 대강 읽고 또 서류에 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이번에는 녹취를 해서 자주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자, 조용하지만 거칠게 파고드는 미세먼지의 공세가 갈수록 맹렬해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분주하지만 적응은커녕 앞날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맑은 날은 가뭄에 콩나듯하고 거의 언제나 미세먼지가 떠도는 날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환경적인 재앙을 떠안기는 미세먼지를 다루고 있으며 동시에 병들고 있는 우리의 세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시, 또 한창 중국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심각할 때는 정말 눈에 보이게 심각성이 보였는데, 그쪽 지역에, 서해안 지역에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을 봅니다만은, 제주도도 한때는 차량 위에 먼지가 덮일 정도로 심각한 것이 있었지만, 요즘은 켄트레일인가 이런 어떤 먼지인가 한 번씩 자욱한 것이 보입니다. 새로운 재앙 미세먼지 봅시다. 사실 먼지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먼지는 오히려 면역력을 높여주어 몸에 이롭습니다. 재미있게도 면역은 그 먼지를 예행 연습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미세먼지는 그 양도 엄청나고 질적인 면에서도 이루을 것이 없습니다. 자연의 미세먼지가 아닌 인공의 석유화학 산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몸속에 들어오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는 이것을 배출해 줄 효소나 생리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번영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 물질이 죽음의 그림자로 다가와 우리에게 살인자 노릇을 하고 있으며, 문제는 앞으로 미세먼지의 폐해가 더 심해질 거라는 데에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구가 낡았다는 사실이고, 지구가 많이 녹슨 것입니다. 지구가 낡았다는 것은 정화 능력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은 대체로 물이 부족하거나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식물이 살 수가 없고 다른 생명체도 존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강우량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환경 파괴입니다. 물이 없는 지역을 우리는 흔히 죽음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건조할 때 우리가 물을 뿌리는 이유는 먼지가 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 먼지는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다가 대기 중에서 산업 폐기물, 자동차 매연, 가정용 가스 및 요리 등으로 발생한 수많은
인공먼지들과 합세합니다. 그러한 미세먼지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인체 내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호흡기를 통해서 전신으로 운반되어 담배보다 더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담배는 20년 정도 하루 2갑 이상을 피워야 악영향의 결과가 나타나지만 미세먼지는 일주일 내에 몸의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인류에게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지금 새로운 재앙으로 등장한 환경 미세먼지와 일전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안 됐지만 이것은 이미 인류가 지는 쪽으로 결판이 난 싸움입니다. 단지 누가 건강을 덜 잃느냐 하는 최종 판결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 싸움은 인류가 먼저 걸었습니다. 지금은 그에 대응해서 미세먼지가 인류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인류에게 더한 공습을 가할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인체 세포는 매일 몸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와 달리 그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세포 속까지 침투해 세포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세포는 매일매일 수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생명 연장과 종족 보존을 위해 그 영양소들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이 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산소는 공기 중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원소로 약 21%에 해당합니다. 몸에서도 무려 65%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40일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체에 저장해둔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고 일주일까지 버틸 수 있지만 산소는 단 3분만 끊겨도 생명을 잃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필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산소 공급을 가로막아 인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의 부족 및 결핍을 유발하는 주범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산소 부족은 대사증후군을 초래하고 이것은 심장에 부담을 주어 전신혈액 순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우리 몸의 적혈구는 체내에서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적혈구가 세포에 미세먼지를 운반하는 처지로 전락합니다. 20대의 젊은이는 몸속의 산소 포화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나이를 불문하고 몸속 산소 포화도의 양을 떨어뜨립니다. 양도 양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도 몹시 형편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질적으로 형편없는 이 산소는 곧바로 뼈에 있는 골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골수는 대표적으로 3가지를 생산하는데 그것은 바로 세포, 혈액, 면역입니다. 가령 면역은 하루에 약 1000억 개를 생산합니다. 문제는 미세먼지 탓에 이들 중에서 불량품이 쏟아져 나온다는 데에 있습니다. 혈액은 말할 것도 없고 골수가 생산한 세포도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암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모든 것은 미세먼지가 골수에 영향을 끼친 결과입니다. 골수의 원료인 영양과 산소 부족이 악순환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처리하는 면역 중에서 과립구와 대식세포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몸에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쌓입니다. 그 미세먼지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골수에까지 이르고 그것이 골수의 생산 공정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이때 골수가 생산한 불량품으로 인해 우리 몸은 부실해지고 심하면 병원에 침대에 눕고 맙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환경을 관리하기는 하지만 실은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모두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물론 미래마저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늦춰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미래를 약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세계는 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배출가스의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려 합니다. 미세먼지가 일어나는 지역에 나무를 심고 초목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10부제나 5부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배출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죠. 이처럼 모두들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이미 1만 7천 명 수준이고 이것이 2060년이면 5만 2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재난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암과의 전쟁, 비만과의 전쟁 등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화두가 미세먼지와의 전쟁입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 예로 경보 시스템을 기준보다 강화하고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대중요금, 교통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개개인이 역시 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동체의 움직임에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미세먼지 흡입을 최소화할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시오. 또한 몸속에 쌓인 미세먼지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건강은 결국 각자가 지켜야 하므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미세먼지로 뒤덮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녕을 담보하려면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건강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미세먼지의 종류,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되었네요. 이렇게 나쁜 공기, 먼지로 뒤덮인 세상, 안전지대가 없다, 우주의 먼지도 있고 산성비, 초미세먼지 등등 다양한 미세먼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온몸을 다 이렇게 자극을 하네요. 미세먼지가 자 어떤 도움이 될 건가,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건가,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질병은 뭘까? 이 미세먼지로 온몸이 다 질병으로 뒤덮이네요. 새롭게 등장한 미세먼지가 우리의 일상과 삶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영향을 주기에 우리가 매일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르듯이 경계하는 것일까요? 제1장 그림으로 보는 미세먼지 이야기, 미세먼지 종류. 자, 넘어가면서 미세먼지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미세먼지는 어쩌면 미세먼지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일지도 모릅니다. 미세먼지가 날아다니다가 배출가스, 중금속, 황사 등과 뭉친 상황에서 습도를 만나면 치명적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황사, 특히 하늘에 날아다니다가 비 올 때 그 초기에 비를 맞으면 아주 치명적이 되겠네요. 미세먼지의 종류는 대기오염, 우주먼지, 화석연료, 미세먼지가 황사, 음식조리, 핵연료, 초미세먼지, 자외선, 배출가스, 날아다니는 오존 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렇군요. 미세먼지의 크기와 농도. 미세먼지는 아주 고운 밀가루보다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맑은 날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이것을 조금씩 마시면 몸에 쌓입니다. 미세먼지, 좋음 때, 보통 때, 나쁨 때, 매우 나쁨 때는 150일. 차이가 많이 나네요. 미세먼지 경계 단계. 한국, 미국, 미국이 심각하네요. 중국 아주 심각하네요. 초미세먼지, 좋음, 나쁨, 황사. 황사는 아주 이게 나쁨이 아주 크네요. 심각합니다. 자외선 이렇게, 오존 이렇게. 자, 담배보다 해로운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담배보다 치명적입니다.
담배는 스스로 끊거나 피할 수 있지만 대기 속에 숨어있는 미세먼지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담배는 끊거나 피할 수 있다마는 그래요.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 단계인 160 마이크로그램일 때는 1시간 외출후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연기를 1시간 24분 마시는 것과 같다. 디젤차 매연에 3시간 40분 노출하는 것과 같다. 1시간 노출인데 디젤 매연에 이 디젤 매연 얼마나 독합니까? 그거 아주 심각하네. 자, 산소를 차단하는 미세먼지. 우리가 호흡할 때 몸으로 유입되는 것 중에서 80%는 산소입니다. 나머지는 물과 영양이지요. 이처럼 많은 공기 속 산소는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산소를 차단해서 산소 부족을 초래합니다. 산소를 차단하는 미세먼지. 이 질소, 산소, 아르곤 그래서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에 산소가 들어가서 연료로 통해서 에너지가 되어지는데 이 미세먼지가 독이 돼서 딱 들어가면은 연소가 안 된다는 거죠. 불연소가 되면서 문제가 된다. 이것이 질소와 산소가 빠지면은 질소는 독소가 된다. 질소가 이렇게 78% 이렇게 많아지면 산소가 차단돼서 이 질소가 독소다. 염증을 일으키는 미세먼지는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염증 반응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자, 이렇게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흡입되면은 산소가 부족해져서 염증이 확산이 되어진다. 질병에 깊이 관여하는 미세먼지가 이게 질병에 아주 관계를 하는군요. 체내에 흡수되는 게 이렇게 아주 마이크로가 작은 것이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과해서 세기관지를 통해서 흡입과리에 안착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해서 눈으로, 코로, 기관지로, 폐로 이렇게 안착이 되어지면은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만들면서 독가스가 차고 염증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군요. 자, 미세먼지에 따른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과 나라의 안녕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사회 간접 비용이 늘어나기 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차량 운행 제한을 하고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주의보도 항상 보면서 심각한 날은 가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유치원 공기청정기 지원을 하고 화력발전소 제한 운영하고 낡은 차량은 곧 교체를 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미세먼지를 피할 방법은 없으나 덜 해롭게 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방법은 외출을 삼가고 외출 후 샤워하고 공기청정기, 창문 닫기, 물 산소수 마시기, 휴대용 산소캔, 마스크 사용하기, 건강식품, 차, 특정 음식 섭취하기, 차단제 바르기. 이래서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는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좋은 공기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산소 흡입에 엄청난 또 장애가 되니까 이게 미세먼지 해독하기. 자, 몸 안에 쌓인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독이 있습니다. 인체에는 9종류의 해독 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매일 쉬지 않고 몸을 청소합니다. 자, 봅시다. 인체의 해독 기관을 봅시다. 뇌를 통해서 수면을 일으키고 임파선도 청소를 하고 간도 해독하고 대장 배변하고 피부 땀을 통해서 해독을 하고 또 혈관을 통해서 폐호흡을 통해서 면역 식균을 통해서 잡아먹고 신장 소변을 통해서 미세먼지 대청소, 해독은 집을 청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는 창문을 활짝 열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깨끗이 털어냅니다.
집을 대청소하듯이 우리 몸도 늘 청소를 해야 합니다. 마음까지 청소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죠. 자주자주 쓰레기도 하고 물로 청소하고 닦아내고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날아다니면서 우리의 혈관을 막고 세포를 막고. 그렇군요. 대기의 반란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기가 이토록 강하게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좋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자, 2장의 대기의 반란. 대기의 반란. 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대기의 반란. 좋은 공기. 좋은 공기.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공기 속의 질소와 산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중에 산소는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으로 몸 안에서 영양소를 에너지로 만드는 데 키 역할을 합니다. 산소 부족은 연소율을 낮추는 반면에 활성산소율은 높여서 몸을 아프게 만듭니다. 활성산소. 간혹 아토피에 걸린 사람이 캐나다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기도 하는데 이는 그곳의 공기가 좋아서 아토피가 자연 치료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기 속의 산소의 힘입니다. 하지만은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아토피가 발생합니다. 이건 역시 산소의 영향입니다. 이처럼 착한 산소, 나쁜 산소는 공기의 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좋은 공기란 양질의 산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다른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공기는 원활한 신진대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음이온이 풍부해서 산성화한 몸을 알칼리성으로 전환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적도 지방의 인간 수명은 약 50세, 온대 지방은 70세, 한대 지방은 85세로 나타나는데 이런 공기의 팽창으로 음이온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추운 지방일수록 공기의 질이 좋고 음이온이 많이 발생합니다. 추운 지방이요. 그래서 좋다. 좋은 공기란 한마디로 산소가 풍부한 공기를 말합니다. 공기 중의 산소는 21%로 정해져 있으나 도시에 살면 절대적으로 산소 부족을 겪습니다. 안 됐지만 산소 부족은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20% 이하 산소 부족은 집중력 저하, 구토, 급격한 피로감, 매번 반복되는 하품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심하면 암으로 발전합니다. 8% 이하 산소 부족 상태에 7분간 노출되면 사망에 이릅니다. 대도시에 사는 우리는 평균 약 15%의 산소만 얻습니다. 반면에 우거진 숲이나 폭포수 근처에 가면 풍부한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소의 양이 21%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산소가 풍부한 곳에 가면 흔히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암 환자가 물 맑고 공기가 좋은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산소는 분명히 좋은 치료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전신의 혈액을 보내는 대동맥이 있습니다. 이것의 더 정확한 의미는 산화된 혈액을 하반신으로 보내는 큰 혈관입니다. 이것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산소는 인체의 생명 유지 및 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좋은 산소, 건강한 산소와 접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맑은 산소를 접하려면 좀 더 자연적인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좋은 산소가 나오는 산소 발생기와 오염된 공기를 청소하고 좋은 공기를 내보내는 청정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산소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요. 자, 나쁜 공기란 공기 중에 산소의 양이 적은 반면에 산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불순물은 많은 공기를 말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이 공기와 혼합되어 인체 내로 들어오면 폐에는 적혈구와 산소와 불순물을 섞어 함께 실어 나르게 합니다. 이러한 불순물은 대부분 중금속이기 때문에 적혈구는 불순물의 무게에 짓눌려 제대로 운행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것은 혈관에 달라붙고 혈관 내에서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혈관 내의 혈전은 당뇨, 고혈압, 신장병, 치매 등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미세먼지는 어느 한정된 장소에서만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대기를 감싸는 미세먼지는
구석구석 침투해서 산소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이런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안심하거나 숲속에 산다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미세먼지로 뒤덮인 나쁜 공기는 어디든지 침투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로부터 내 몸을 안전하게 방어하고 보호할 준비 태세를 갖췄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갈수록 중국발 황사와 대기오염, 국내의 환경 문제로 미세먼지의 양과 농도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더 좋아지거나 환경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나쁜 공기 속에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혜를 모아 좀 더 안전한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나쁜 공기가 우리를 더욱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화의 부산물 미세먼지, 나쁜 공기가 생성된 근본 원인은 산업 발달과 함께 늘어난 부산물에 있습니다. 인류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공기는 위협을 받았지요. 선진국들이 철강 산업으로 세계를 주름잡던 시절에 화석 연료 사용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화석 연료는 여전히 전 세계 산업의 굳건한 토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화석 연료가 배출하는 부산물은 공기의 적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번영을 추구하고 패권 다툼을 벌이며 화석 연료 사용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결국 화려한 번영의 이면에 자동차 배기가스부터 산업화의 꿀떡인 꽂힌 꿀떡 연기까지 온갖 부산물이 넘쳐나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했지요. 오염된 대기 속의 검은 물질의 정체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비롯해서 철, 니켈, 카드뮴, 납 같은 중금속입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이 미세먼지와 함께 뭉쳐서 생명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황산화물은 산성비의 주범으로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해 말라 죽게 하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은 오존 파괴의 주범으로 피부 질환의 원인입니다. 이들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중금속 이런 것들, 이 검은 물질을 정치는 산성비의 주범으로 토양을 오염시켜 식물을 죽이고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서 심장 발작을 일으킵니다. 검은 물질. 산업화의 그 부산물인 검은 물질. 물 부족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해마다 봄철이면 매스컴에서 가뭄을 걱정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단지 우리가 물의 귀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펑펑 써왔을 뿐이지요. 물이 마르고 가뭄이 극심해지면 먼지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초원이 사라지고 점점 사막화하는 중국의 내몽골 지역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거의 다 중국발입니다. 중국의 내몽골에서 시작된 황사는 중국 내륙의 오염된 미세먼지와 만나서 한국으로 유입됩니다. 사막화는 물의 기근으로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가뭄과 기근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가 어두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맑은 날보다 우연한 날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연한 우려가 괜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로부터 맑은 날이 대체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기가 말라버리면 마른 또 먼지들이 또 다른 중급속 오염된 것과 이렇게 합력해서 이렇게 지구가 계속해서 미세먼지로 뒤덮이고 있다. 감기보다도 심각하다. 이렇게 되어지네요. 먼지로 뒤덮이는 지구, 공기 중에 먼지가 흩날리면 호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대기 중 먼지의 영향을 받지요. 오염된 먼지는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기름진 땅을 오염시켜서 땅 속에 미생물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미생물이 사라지면 식물이 뿌리째 썩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부실한 열매를 먹은 우리는 영양 부족에 시달립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바다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들이 더러운 미세먼지의 내용물을 먹으면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식탁에 오릅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섭취하면서 미세먼지까지 먹고 맙니다. 인간은 최종 포식자이므로 식물이 흡수하거나 동물의 체내에 들어간 미세먼지는 그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한마디로 미세먼지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지구를 푸른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바뀌어 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구를 뒤덮으면서 모든 색이 서서히 검은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정말 못 살겠네. 지구가 검어지고 있다. 녹슬어가는 지구. 무엇이든지 새 것은 연기가 흐르고 불순물이 아주 적게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낡아지면 불순물의 양이 늘어납니다. 오늘날 미세먼지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은 지구가 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파헤쳐지고 콘크리트로 뒤덮인 지구는 낡고 지쳐서 다량의 먼지와 함께 고통의 신음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구가 낡고 지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생산량 증가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소비 과정에서도 불순물이 대폭 증가합니다. 더구나 인류는 끊임없이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나한 개발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지구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더럽고 넓고 초라해진 지구는 끙끙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즉 산화가 최고점에 이른 지구는 계속 녹슬면서 먼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세먼지의 반란이 시작이 되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과 어울려 공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전히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배반은 커다란 부작용을 낳았으며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배반에는 반드시 복수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 겪는 고통은 인간이 자연을 배반한 결과로 빚어진 자연의 반란입니다. 반란에는 승자가 없고 오로지 손해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반란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라도 인간이 자연과 공존할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지 않으면 반란의 최고점에는 감당치 못할 손실이 따를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수위가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절대로 안이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미세먼지가 모든 것을 초토화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아항산 가스의 양과 이동,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톤 781만 톤, 이 중국에 이어서 날아오는 것들이 엄청나군요. 담배보다 해로운 미세먼지. 인류가 발견한 최악의 물질 중에 하나가 담배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담배는 폐암을 비롯해서 구강암, 골수암, 백혈병, 난소암, 유방암 등 전반적인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에는 약 7천 종의 발암물질이 있는데 담배 한 개변에 14분 30초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독극물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은 2013년 몸에 해로운 담배가 세계인의 사망 원인 중에서 3위로 33%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이 대기 오염이며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를 가리킵니다. 미세먼지는 4위로 전체 사망률의 10%를 차지합니다. 담배와 고작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담배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간접 흡연은 피할 수 있죠. 반면에 미세먼지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담배보다 더 해롭습니다. 여기에다 담배는 법적으로 성인이 된 후에 접하도록 규제하지만 미세먼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들이마셔야 하는 탓에 대체하기가 정말로 곤란합니다. 가령 어린 시절부터 호흡기로 들어온 미세먼지가 몸에 쌓이면 그때부터 이미 담배를 피운 것처럼 몸에 해로움을 느낍니다. 그 영향력과 파급력 면에서 미세먼지는 담배보다 더 해롭고 치명적입니다. 각국 정부가 담배 같은 1급 독극물을 국민에게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담배보다 더 해로운 강제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지요. 실제로 여러 실험에서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 중에서 최고라는 사실을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가령의 미세먼지가 약간 나쁜 수치인 70, 80 마이크로밀리미터에 1시간 노출되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연기를 40분 정도 들이마신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흡연 부스에서 40분간 머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죠. 또한 이것은 디젤차 매연을 배기통 뒤에서 1시간 50분 동안 마신 것과 같다고 합니다. 매연을 이 정도로 마신다면 병원에 실려가고 맙니다. 생명이 위독해질 정도로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아갑니다. 음식이나 물보다 아니 다른 무엇보다도 체내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공기입니다. 가장 많이 흡입하는 공기가 더럽고 썩었는데 과연 우리가 건강을 좌우하고 건강한 삶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기 오염 문제는 인류가 공존의 관점에서 서로 협력해 풀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 인공 환경을 만들 게 아니라 불안하고 암담한 미래를 걱정할 때입니다. 정부가 담배세를 올려서 강력하게 규제했듯이 미세먼지도 규제를 강화해 깨끗한 대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 홍동조 이분이 아주 깊은 발견과 공부가 준비가 되셨네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대단한데 봅시다. 안전지대가 없다. 미세먼지는 어디든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게 되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산림이 우거진데도 미세먼지는 안전지대가 없다. 불안한 미래, 지구가 간신히 버티고 있다. 침묵의 살인자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소득을 갖고 있지만은 미세먼지로 불안하다. 그러니까 산업화에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이 혼합되어 있다. 이게 문제군요. 여기에다가 자외선과 오존마저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가 맞서야 할 적이 너무 많은 환경에 직면해 있다. 자, 이것을 참고해서 지구의 정화를 위해서 참 함께 해야 되겠네요.